자, 이제 마지막 창이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바로 여기. 1층이죠. 네. 웜 이튼 드로잉이라는 작품인데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저 속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심리 같은 것도 있고 밑에 떨어져 있는 게 파편들이잖아요. 네. 아, 저게 떨어져가지고 파편이 됐겠구나. 네. 한 사람의 상처의 어떤 흔적 같기도 하고 재밌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떨어진 파편을 주워서 이렇게 메꾸고 싶은 그런 또 야, 충동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 레고 블록 하듯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상처 입은 마음도 그렇게 메꿀 때울 수 수 있다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글쎄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또 요즘 그 혐오에 가득 찬 수많은 말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충자를 써서 네. 무슨 충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그 말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근데 딱 이걸 보다 보면 그 어떤 말의 어법들이 생각날 정도로 네. 떠오르기도 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이 작품 보고 네. 굴뚝 사람들 이 작품 보는데 네.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약간 시선을 빼앗기게 되죠. 네. 인간의 그 머리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굴뚝으로 대체했는데 감각계는 없애버린다는 그 공포도 있지만 제 꿈에 이런 작품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악몽 속에서 봤던 형상들이어가지고 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꿈에서 그분이 오셨네요. 네. 이 작품도 그래요. 저기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인체의 어떤 부분 중에서 맨발만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신을 표현할 때 발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익명을 표현할 때 얼굴을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신체들을 놔두고 얼굴들을 지우는데 사실은 그것도 얼굴이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미세하고 작을 뿐인데 그러니까 얼굴을 지워버린다는 것만으로도 익명성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식의 어떤 얼굴을 지워버린 형상들을 볼 때마다 악몽 같은 그런 이미지여서 저는 약간 섬뜩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은 김중엽 작가님이 가장 또 전시 중에서 여기, 네네, 바로 여기. 좋았다고. 네.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네. 강혜란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일단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의 어두운 측면만 보고 끔찍한 장면만 보다가 저 방에 들어가시면 약간의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빛.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약간 메카 소리나 후시딘 느낌이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인데요. 강혜란 작가님의 숙고의 서재라는 곳인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휴식을 얻었고 빛을 봤습니다. 이 작품들이 그 2000년 초부터 이제 디지털한 책들인데 그러니까 혐오에 맞서 싸운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빛을 줬던 사람들을 책을 LED로 표현을 한 건데요. 저길 들어가 있으면 어두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작은 빛들을 준 사람들을 모아놨구나. 그래서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빛이 있으니까 좀 따뜻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섹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더군다나 오늘 다루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전시에서 표현된 것들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존재이고 공포스럽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저런 전시물까지 보고 나면 그래도 인간만이 희망이다라는 어떤 최후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소개해 주는 영화도 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세 번째 영화라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출구에 있는 강혜란 작가님의 작품 같은 그런 영화죠. 어둠 속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원제는 In Darkness예요. 어둠 속에서입니다. 더 적극적인 한글 제목이죠. 한글 제목은 너무 어둡잖아. 그래도 빛을 좀 넣어줘 라고 해서 마치 우리 전시를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어둠 속의 빛이라고 제목을 지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둠 속이라는 것은 이제 하수구 속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도시들마다 이제 하수관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폴란드를 배경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를 영화한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의 빛은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담은 홀로코스트 영화죠. 하수구 수리공이었던 레오폴드 소아가 주인공인데요. 지하에서 약 420일간 생존해 있던 11명의 유대인들을 지켜낸 실화의 바탕을 둔 작품입니다. Przyniosę wam trochę suchych rzeczy.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은 우리가 이제 폴란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독 중에 하나죠. 벌써 한 30여 년 세월에 걸쳐서 네. 유로파 같은 좋은 작품들,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토탈 이클립스 같은 작품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다 봤네요, 제가. 네네. 네. 아그네스카 홀란드입니다. 네. 저는 이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 유로파 역할을 참 좋아하는데 네. 어둠 속의 빛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네. 처음 봤는데 일단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좀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어둠 속의 빛도 역시 영화의 시작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인공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 아닌 걸로 시작하잖아요. 좀도둑질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Powiedział, że tutaj nie ma niczego wartościowego, bo jego rodzice wyjechali. A ty tu dostał szwabu! Chyba nie jest pański interes. 그 훔치는 장면부터 시작을 했던 게 이 주인공인 소아가 그렇게까지 모든 게 올바른 사람은 아니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설정을 깔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좀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메인 잡이 있으니까 하수구를 가서 고치기 위해서 같이 어떤 게 메인 잡인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제 뭐 본말이 전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소아와 체펙이 하수구에서 본 것은 Слышал? Кто? Ну и? Из гетто. 급하게 지하의 굴을 파서 하수구로 들어가게 된 네.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네. 보는 순간 상대는 우리를 틀림없이 고발을 해서 아마도 현상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겁이 나니까 갖고 있는 돈들을 주어서 우리를 못 본 척 해달라고 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계약을 제안하죠. Швейцарский. Прошу. Bedzi. 500 do tego zegarek. 500 i zegarek.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소아라는 사람이 생각도 그렇게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에 보면 이 사람도 사실은 폴란드 사람이고 나치가 아니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통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편견에 가득 찬 생각들을 거리낌 없이 자기가 얘기를 해요. Liczka. Reszta jak będzie nam pan potrzebny. Jeśli ze mną targują swoje życie, to jesteś taki sam jak inszy Żydki. 이 얘기가 흔히 당시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말을 드러낸다거나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 관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아내가 전국을 찌르죠. I nasza najświętsza panienka apostołu, one wszystkie były Żydy. Nawet Jezus. Jezus? 그 농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렇죠. 나오기도 뒷부분까지. 하죠. 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우리한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원래 고귀한 사람, 원래 생각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고 자기 마음 속에서 정말 인간다움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휴머니즘으로 그 사람들을 사실은 네. 구해낸다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겠죠. 영화를 보는 내내 처음에는 돈 가지고 저래 도와주면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가도 네. 후반부에 갈수록 정말 돈이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이들 먹일 식량도 사야 하고 그럼요. 위험수단 네.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돈을 줘가지고 돈을 나한테 주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Ale pan mi zapłaci przy nich. Nie chcę, aby myśleli, że frajer. Robię tu wszystko za bezdurno. 그 장면이 좀 감동적이기도 하죠.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위험하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420일 동안 그들을 숨겨둬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아마 안 그랬겠죠. 근데 잠깐 피신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수구에 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시작했던 건데 중간이 되니까 사실은 2번 정도 이 사람이 그만두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언제 그런 일이 있냐면 겁이 나니까. 네. 자기 이제 감옥 동기이기도 하죠. 감옥 동기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올바르게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옥 동기인 사람이 이제 나치의 장교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나치의 장교인 그 사람이 하수구에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어떤 첩보를 듣게 되고 그 순간 이 친구를 막 압박하죠. 그러니까 소아 입장에서는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는 당연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그 순간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에 가면 한 번 더 있는데 이건 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숨어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사실은 묘지 같은 곳에 미리 숨겨놓았던 보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보석을 팔아서 보호해달라고 하죠. 실제로 묘지를 파니까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의 금액이 떨어질 때까지 돌봐주는데 그 돈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계속 할 것인가를 놓고 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중간에 한 번 더 그만둘 생각을 하죠. 보석을
치고 나서 이 보석을 전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신고하면 자기는 보석도 챙기고 그게 더 크다고 보상금도 크니까 그거 잠깐 그 생각을 할 때 아내가 그 보석을 내려놓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소아에게 제일 중요한 깨우침을 준 사람은 아내였어요. 아까 그 예수님 얘기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소아가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다잡아주는 게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또 이런 쪽으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더 유명한 작품이 이제 쉰들러 리스트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얘기는 둘 다 실화이고 그다음에 둘 다 유대인이 아닌 어떤 현지의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거나 폴란드 사람이 유대인들을 처음에 도와주게 되는데 도와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철저히 돈 때문에 도와줘요. 근데 돈 때문에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들의 또 굉장히 어려운 처지를 보다 보니까 인간성에 눈을 뜨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구해내서 역사적으로 사실은 의인이라고 칭송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믿게 되는데 이게 두 작품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쉰들러 그리고 소하라는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걸리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이번에 소아를 보면서 마음이 완전 공감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당연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요.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에게는 직업윤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 하수도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기에 내가 피신을 시켰으면 여기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생각이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실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은유처럼도 느껴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수구의 세계는 소화만 하는데 이 하수구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더럽고 비참한 환경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유일하게 극 중에서 길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휴머니즘이 가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실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유적인 세계처럼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예전부터 많이 생각하는 건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범죄 심리학 같은 데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방관자 윤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봤으니까 누가 신고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신고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방관의 결과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걸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정반대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하에 11명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데 돌볼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본 사람도 자기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정말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이 발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제노비스 신드롬의 대처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 이유가 그 지목당한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고 자기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아가 지목당했기 때문에 그 지목당한 사람으로서의 윤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방관자 심리를 생각하면 아 정말 인간은 절망스럽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신고조차 안 해?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 하나밖에 없을 땐 결국 도와주는 게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 전시의 마지막 1층에서 보았던 강혜란 작가의 숙고의 서재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프리다 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위인들도 있고 그 자기의 위치에서 굉장히 훌륭한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결국 마지막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노비스 신드롬의 반대에 있는 이 소아의 마음하고도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숙고의 서재에 저렇게 모여 있어서 그렇지 각각 흩어 놓으면 굉장히 밝은 빛을 또 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하 하수도에서 작은 플래시로 길을 밝혀줬던 소아처럼 저 책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도를 했던 중요한 그 빛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저 빛들이 모여있는 저 숙고의 서재야말로 인간이 내뿜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정확하게 어둠 속에 빛이라고 전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화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영화에서 보면 참 슬프고도 힘든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인공인 클라라가 동생이 떠나버리는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등을 만져주는 장면이 있어요. 한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면서 한 손으로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장면이긴 해요. 클라라는 못 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손길만 느끼는 거죠.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빵을 먹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위로도 할 수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소화의 어떤 처지인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누군가를 또 어루만질 수 있는 손.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슬프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영화에서 손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길을 잃은 소녀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남자가 휴머니즘에 눈 뜨면서 다시 회심하게 되는 어떤 계기도 길을 잃었던 그 하수구 속의 두 소녀를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손을 이렇게 내밀 때 상대가 손을 잡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부분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고 하수구 뚜껑이 열리게 되고 바깥으로 나올 때 잡아주는 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어둠 속의 빛이 그 논픽션 있잖아요. 여기 살아남은 한 소녀의 녹색 스웨트를 입은 소녀라는 작품인데 들어올려가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비둘기들이 막 뭘 먹이를 쪼고 있고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빛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주 작은 빛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버틸 수 있는데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아라는 존재는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정말 한 줄기의 작은 빛을 보내줬지만 그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환희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죽음에서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짜릿짜릿한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게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Na litościerzi włoskie. Wy tu skąd? Zmartwych. Panowie, panie. Zmartwych. Прыгай, dziewczynko. Ty głodna jesteś. 네, 오늘 영화당 특집으로 전시회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이 테마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시와 영화를 이렇게 같이 섞어도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의외로 양 매체가 서로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 또 풍성해지는 느낌. 네, 멋진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노마드족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다음에 또 어디서 방송하시려고? 전 어디든지 서점 가도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불러와 주시면 어딜 보고 해야 돼요. 불러와 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영화와 전시 매체들을 또 엮어서 보니까 완전히 공감각이 열리는 것 같은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기만 하면 사실은 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이 불편하고 이상하고 그것이 나를 자꾸 찌르게 되면 왜 그럴까를 숙고하게 되고 또 변화도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드렸던 이 세 편의 영화들이 가진 가치 혹은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전시회가 주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의 반대말은 뭘까? 보통 혐오나 아니면 뭐 질시 이런 거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이 전시를 보고 나서 공감의 반대말은 선택적 공감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우리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선택적 공감을 하는 순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선택적으로 공감을 나눌 때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감은 보편타당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12월 16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오셔가지고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이 공간에 한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루스퀘어 네모에서 열리고 있죠. 여기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버추얼 투어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화 세 편도 모두 언제나처럼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은 다시 또 익숙한 곳으로 다른 곳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돼요. 네, 다음 시간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또 다른 영화들과 함께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